가지고 동향을 파악하기도 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신약은 이렇게 끝없는 노력을 통해 탄생한다. 만나보기 힘들었던 신약개발연구원의 세계를 직접 눈으로 보고 체험한 강민희. 과연 어떤 각오를 다졌을까? 신약 개발자가 되기까지는 수많은 노력이 필요한데 그중에서 열정을 잃지 않고 끝까지 끈기 있게 그 직업에 대해서 해나가도록 하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신약개발연구원에 대해서는 정보가 좀 부족해서 글로만 알고 있었잖아요. 자, 그런데 본인이 직접 체험해보니까 어땠어요? 좀 상상하던 것과 비슷했나요? 네. 원래 연구원이라고만 하면은 그냥 칙칙하게 앉아서 연구만 한다고 생각했는데 꼭 그런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또 알약을 만드는 과정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그냥 깜깜하고 막연했는데 직접 이렇게 알약 만드는 과정도 보고 이렇게 함께 여러 가지 돌아다니면서 체험도 하나씩 다 해보다 보니까 어려울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열심히 노력하면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실험하는 것도 화면에 나오던데 어땠어요, 실험은? 쥐를 이용한 동물 실험을 했었는데요. 쥐에 주입한 암세포의 사이즈를 재보는 실험이었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막상 쥐를 잡으려고 하니까 두려운 마음도 있고 그랬었는데 네. 쥐가 생각보다 이렇게 얌전히 잘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잘 실험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약이 우리 몸속에 들어갔을 때 어떤 작용을 하는지에 대한 그런 안정성 실험도 있었거든요. 네. 그게 기계에 혈액에 약물을 넣어보고 우와. 그리고 거기에다가 원심 분리기를 한번 돌린 다음에 기계에 넣어서 이렇게 실험을 해보는 거였었는데요. 그것도 참 재미있고 신기했습니다. 그랬군요. 좀 실험도 사실 어려 보이고 용어 또 약품들도 참 많던데 네. 습득해 나갈 자신 있어요? 네, 직접 체험을 해보니까요. 네, 거기에서 사용하시는 용어들이나 그런 약품들 이런 거 다 하나하나가 다 영어로 이루어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네. 회의도 같이 참석해 봤는데 이렇게 다 어려운 용어들로 이렇게 영어 섞어 가시면서 말씀하시니까 알아듣기가 힘든 부분도 있었는데 그래도 저도 이렇게 영어 열심히 공부해서 같이 노력해 가면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좀 흥미도 느끼고 꿈도 더 확고해졌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이 신약 개발이 좀 활발히 이루어지는 편인가요? 보통 이런 신약 개발은 제약사의 이제 R&D 센터 등에서 담당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제 신약을 개발한다는 것에는 막대한 예산이 든다고 해요. 그렇죠. 그래서 새로 기능을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물질을 또 찾아내는 것부터 시작해서 효능을 검증하는 과정까지 연구하고 개발하는 과정에 상당한 비용이 들기 때문에 국내 제약사의 경우에는 신약 개발에 보다 초점을 두기보다는 보통 복제약이라고 하는 제네릭 약품을 개발하는 쪽으로 조금 더 강화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약사에 따라서는 물론 규모가 크고 R&D 기능이 탄탄하다고 하면 국내 제약사도 신약 개발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 곳들도 있지만 보통의 한 중견 제약사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은 복제약 중심으로 개발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자, 강민군, 신약개발연구원이 되기 위해서는 대학에서 어떤 걸 전공해야 되는지 알고 있어요? 네, 처음엔 저도 그게 너무 궁금해서 거기 계신 연구원분들께 한번 여쭤봤어요. 네. 생명공학과를 가야 되는지, 화학과를 가야 되는지, 약학과를 가야 되는지 이걸 여쭤봤는데요. 거기 보니까 수많은 연구원분들이 생명과학과도 계시고 수의학과도 계시고 약학과도 계시고 그렇게 여러 가지 전공 분야를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제 꿈인 제가 좋아하는 생명공학과로 가도 괜찮겠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신약개발연구원이 되기 위해서 생명공학 또 약학과 화학과 등을 전공하면 된다라고 연구원들 분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이 약학과의 경우 좀 특화된 제도가 있다고 해요. 어떤 거죠? 약학대학의 제도가 바뀌었는데요. 2009년도부터 약학대학이 2+4 제도로 변경이 됐습니다. 2+4요? 네네. 과거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바로 약학대학 신입생을 선발했는데요. 이 2+4 제도가 도입되면서 대학에서 2년 과정을 이수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다시 약학대학 1학년으로 선발해서 4년을 이수하게 하는 제도인 거죠. 네. 그래서 대학 2학년 더하기 다시
4년, 그래서 2+4 제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이 제도가 도입되면서 그 새로운 신입생 선발을 2년간 중단을 하다가요. 2011년도부터 대학교 3학년을 올라가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신입생 선발을 재개했죠. 그래서 이렇게 약학대학 제도가 바뀌면서 지금은 약학대학이 입학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약학대학 입문 시험을 거쳐야 하죠. 예, 그리고 대학에 따라서는 그 선수 과목 이수 조건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 선수 과목들이 주로 물리나 화학, 그리고 또 어떤 생물과 관련된 거, 수학, 이런 과목들 중심이기 때문에 대학 그 2년 과정을 이수할 때 그와 관련된 전공들을 또는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과목 등을 이수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 선수 과목 이수 조건은 대학마다 그 요강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입학하고 나서 또는 입학하기 전에 그 대학의 입학 전형 기준이 어떤지를 살펴보면서 진학해야 될 학과라든가 또는 어떤 과목을 내가 이수하는 것이 도움이 될지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정말 꼼꼼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그 밖에도 신약개발연구원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소양이 필요한지 또 직업상 어떤 장점, 단점이 있는지 모아봤습니다. 신약개발연구원이 되기 위한 잡학사전입니다.